당신이 경쟁과 축출의 게임이 싫다면 이 게임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 적군을 죽이지 못하겠다면 군대에 가지 말고 대신 감옥살이를 하면 된다. 내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경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이 게임이 요구하는 차가운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휴머니즘을 찾는다는 것이다. 이 세계와 물결 속에서 이득을 추구하는 경제 전쟁은 더더욱 심화되었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휴머니즘의 향기가 그윽한 대안이 있다고 믿는 것 같다. 이- 안타까운 것은 경제 전쟁이라고 말을 하여도 시큰둥하게 듣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내 눈에는 지금 사방에서 날아다니는 총탄들이 보이고 여기저기서 폭탄이 떨어져 이 땅이 움푹움푹 파이고 건물이 무너지는 광경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인다. 냉전 이후 더 이상 국가의 역할은 없으며 모든 사회적 문제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데, 신자유주의는 당연히 빈부격차와 인종 갈등, 지역 갈등을 그 어두운 그림자로 갖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그 그림자를 없애주고 살벌한 경제 정쟁을 종식시킬 앤서니 기드슨의 제3의 길은 3의 길 같은 것은 과연 있는 것일까? 파이낸셜 타임즈의 칼럼니스트 마틴 울프는 제3의 길을 유럽의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화려한 수식어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런 제3의 길이 있건 없건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적어도 이 글을 쓰는 나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길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 길이 마련되기 전에 나는 어쩌면 당신도 이 세상을 떠난다. 그러니 당신이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경제 게임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변화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이 총체적 중상층 국가로 불리던 일본마저도 그 게임의 본질을 이해하고 실천하지 못해 이 중류층이 너무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 이 게임은 아주 지극히 단순하다. 이익을 누가 더 많이 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그것뿐이다. 그것 이외에 고려해야 할 다른 이데올로기는 없다. 지역 경제를 생각하거나 정치적으로 특정 계층을 고려하거나 기존 근로자들의 기득권이나 생존권에 신경을 쓰거나 하게 되면 그것은 곧 경쟁력 상실을 가져온다. 전쟁 중에 나비가 아름답다고 해서 구경하지 말라. 전쟁 중에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손을 내미지 말라. 이 전쟁 중에 하늘 노을이 아름답다고 해서 눈길을 보내지 말라. 그래야 총에 맞아 죽지 않는다. 이 개인도 마찬가지이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살아남으려면 휴머니즘이 아니라 손익계산서에서 이득이 나와야 한다. 도대체 왜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행동하여야 하느냐고? 그래야만 경제게임에서 이길 수 있고 자본이라고 하는 힘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힘을 지니지 못한 자는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다. 이 프랑스의 극작가이자 외교관이 장 지루도가 한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이 휴머니스트라면 경제게임을 하지 않으면 된다. 이 축구팀에 농구 선수가 들어와서는 왜 손을 사용하지 않느냐고 징징대지 말고 돈 벌지 말라는 말이다. 젊은이여, 야망을 갖지 마라.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누구나 어릴 때부터 이 말을 들었을 것이다. 꿈을 가져라 라는 말도 많이 들었을 것이다. 꿈이 있었기에 성공하였다는 수많은 위인들의 이야기도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것이다.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의 유명한 연설 역시 바로 그렇게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는가. 이 경영 컨설턴트 제임스 챔퍼와 하버드대 니텐 노티아 교수 역시 이루지 못할 야망은 없다에서 야망이나 꿈이 성공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사람들은 라이트 형제나 넬슨 만델라, 월마트의 샘 월튼,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자동차 제조의 헨리 포드,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CNN의 테드 터너 등등의 인물들이 야망을 일찍부터 품었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행동하였기에 성공하였다는 이야기들에서 감동을 받고 나름대로 꿈과 야망을 쫓는다. 그리고 품는다. 꿈 깨라. 꿈을 갖고 꿈을 갖고 야망만 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가? 꿈과 야망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누구나 성공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데 왜 성공한 사람은 극소수라는 말인가?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은 야무지고 원대하게 품지만 그 꿈을 실현시키는 아주 작은 단계들은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기 때문이다. 마치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자 하는 사람이
망원경으로 부산만 바라보면서 집 밖으로 나서는 첫 걸음들은 무의미하게 여기고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다고 치자.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는 10년 안에 10억 원을 모으겠다는 식의 꿈을 내게 피력한다. 하지만 그런 꿈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소망에 지나지 않으며 너무 막연하고 원대하다. 당신은 어서 빨리 단번에 부자가 되고 싶은데 지금은 자기 자신의 현실과 비교하면 너무 거리가 멀고 그 꿈을 이룰 구체적인 방법도 없다. 그 결과 공산만 많아진다. 아, 나한테 돈이 몇 억 있다면, 나한테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다면 무엇을 해볼 텐데, 이 복권에 당첨되면 이런 걸 해볼 텐데. 부자가 되고 싶다는 야망에 사로잡히면 일확천금만 꿈꾸게 된다. 절약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당신은 현재 수입으로는 절약한다 하여도 백만장자가 되기에는 어린 반푼어치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돈은 부자가 되는데 하등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여기고 미련 없이 다 소비하고 만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돈을 빚내서 쓰게 되고 모든 것을 신용카드에 의존하면서 빚을 메꿔나가는 그러한 카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 결국 일확천금의 꿈이 당신을 오히려 도태시킨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나 야망은 버려라. 10년 후의 목표? 5년 후의 목표도 세우지 말라. 그 기간 동안 당신은 그만 지쳐버리고 만다. 그저 1년 정도 앞에 목표만을 세우되 1,000만 원을 모으는 것 같은 소박하지만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그러한 목표가, 그러한 목표가 정하여지면 당신은 이제 당신의 수입에서 얼마를 떼어내 얼마 동안이나 저축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계산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행동 지침이 당신 자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말이다. 이제 남은 일은 그 행동 지침에 따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조만간 목돈을 쥐게 될 것이며 바로 그 목돈이 종잣돈이 되어 부자의 길로 접어드는 첫 계단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 그 소박해 보이는 목돈이 손에 쥐어지게 될 시간이 언제가 될 것인지는 순전히 당신이 현재의 수입 가운데 얼마나 소비할 것이며 얼마나 저축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기간을 6개월로 만들려면 어쩌면 월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저축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간을 단축하려면 그 길밖에는 없으므로 그렇게 해라. 일단 6개월이건 1년이건 1년 미만에 가까운 미래에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면 절대, 절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통장에 모인 돈을 뒤척거리며 안달하지도 말라. 그 모아진 돈을 부자가 되려는 꿈과 비교하고 계산하며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미래 투시 따위도 절대 하지 말라. 몇 개월치가 모였는지도 잊어버리고 그저 다음 달에 저축하여야 할 돈만 생각하여라. 이것은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100이면 100, 모두 참고서의 앞부분만 새까맣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나온 부분을 지나 다음 부분에 가서는 다시 처음 부분을 들춰보기 때문이다. 내가 어제 그저께 공부한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건가? 하는 불안감에 지나간 부분을 들춰보는 것이다.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당연히 상당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을 것이므로 오늘의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지난주 것을 복습하게 된다. 이러니 앞부분만 자꾸 반복하게 되어 앞부분의 페이지들만 새까맣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다가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처럼 소금덩어리로 변하고 만다. 계속 전진만 하라. 앞을 바라보되 절대 저 높은 계단 꼭대기 위에 찬란한 태양빛을 성급히 찾지 말라. 오르페우스처럼 에우르디게를 또 한 번 잃어버리게 될 뿐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오늘, 지금 밟아야 할 계단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것뿐이다. 올리버 스톤 감독의 영화 애니 기븐 선데이는 프로 풋볼팀 마이애미 샤크스 안팎의 인물들이 벌이는 삶의 혼전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명작이다. 영화 속에서 토니 다마토는 가장 노장 코치다. 그의 팀은 3연패의 굴욕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내부적으로 팀은 분열되어 있다. 그들 앞에서 토니는 짧지만 감동적인 스피치를 한다. 인생이나 풋볼이나 1인치씩 앞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 그 1인치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 거기서 승리와 패배가 갈라진다. 승리와 패배의 차이는 결국 1인치의 차이다. 우리는 오직 1인치를 위해 달릴 뿐이다. 미래의 야망은 던져버려라.
꿈과 야망은 성공의 원동력이 아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1인치 전진을 위하여 오늘 외롭게 최선을 다하는 힘이 바로 성공의 원동력이다. 이 세계 최고의 테니스 선수 피터 샘프라스 역시 성공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답했다. 나는 결코 한 시합에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한 세트나 한 게임을 이기려고도 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한 점만을 따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솔직히 샘프라스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지만 나 역시 그 사람처럼 살아왔다. 당신도 그렇게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저는 100억을 모으는 것이 꿈입니다. 라는 식의 메일을 보내는 멍청한 자들이 여전히 있다.